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방어철이 돌아오면 모슬포항의 새벽은 어느 때보다 환합니다. 새벽 5시 벌써 방어잡이 어선들로 북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요. 모슬포시 1호선주 박학춘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의 서로들하고 나온 이유는 마라도 방어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요즘 방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데 방어가 안 잡혀가지고 큰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작업 준비 다 됐어요. 자, 구물도 다 챙겨졌지요? 오케이. 명신이 안 왔? 명신이 안 왔죠. 명신 안 왔나? 한 사람이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안 왔어요. 이때 유유히 등장하는 오늘의 마지막 선원 문명신 씨. 그런데 왜 늦으신 건가요? 시간 좀 됐어요. 자, 지금 한 5분 있으면 우리 출항합니다. 자리 잡고 마라도 방어 잡으러 갑니다요. 겨울 추위와 함께 시작되는 방어잡이. 준비를 단단히 마치고 출항합니다. 일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네요. 포인트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왜요? 자리가 요즘은 잘 잡히지도 않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제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방어잡이 배가 왜 자리돔을 잡으러 가는 걸까요? 일단은 자리돔을 잡아야 방어를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먹이를 자리로 유인해 가지고 그 낚시 바늘에 자리 끼고 주면서 이제 잡는 거예요. 방어를 잡는 거예요. 방어잡이 미끼로 사용할 자리돔을 잡기 위해선 항구에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방어 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넘었어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경력 10년 이상, 15년, 20년, 30년 사람 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배 탄 사람들 지금 경력 다 10년 이상, 15년, 20년 된 사람들. 나이도 모두 60을 훌쩍 넘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방어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난 초짜라고는 잘 모릅니다. 고참들한테 물어보면서 나 제일 초짜 이제 온 사람이라고.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럼 몰라. 그럼 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난 전문가 아니나. 재밌으세요, 방어 잡는 거? 재미있지 마시기. 난 초짜라면 완전 재미있어. 어떤 게 재밌어요? 방어 올라올 때 얼마나 재미있어요. 어느새 붉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항구를 떠난 지 1시간, 드디어 자리돔을 잡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돼요. 1시간이요? 예. 왜요? 물조류가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저것이 조류, 센 조류. 깔면은 굼을 땡길 수가, 깔 수가 없고 또 굼을 땡기지 못해. 그럼 1시간 늦게 나오시죠? 일찍 나오시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좋은 포인트들을 다 잃어버려요. 다른 배들이 다 사버려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어선 간의 경쟁이 치열해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배 위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네요. 이제 선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딱 있다고.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자, 오래 부탁하라, 오래. 네, 오래. 방배 오래 불러. 제주의 자리돔 잡이는 좀 독특합니다.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면 본선에서 작은 배 2척을 바다로 내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이 국물을 이제 바다들에 땡겨갈 거예요. 넓은 그물을 수월하게 펴기 위해 기동성 좋은 보조선 2척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본선은 고정시켜 놓고 저 보조선들이 그물을 끄서가는 거예요. 이 양망으로 당겼다가 끄서갈 때는 저 보조선이 끄서가고 그물.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리돔잡이는 들망어업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두 척의 보조선이 그물을 양쪽에서 잡고 있다 자리돔대가 지나가는 순간 그물을 올려서 잡는 방식입니다. 자리가 많이 들어야 할 텐데. 이제 남은 건 자리돔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리는 일입니다. 많이 이제 몰려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있으면은 선장님 신호에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며칠 걷어볼라. 선장님의 신호가 떨어지자 선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리돔이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게 서서히 당기며 모아줘야 합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입니다. 자리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리 좋다. 그물 안을 붉게 수놓은 자리돔. 상처 없고 싱싱한 자리돔은 방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라 자리돔잡이는 방어잡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뜰채로 자리돔을 떠서 어창으로 옮깁니다. 미끼로 사용하려면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 없이 어창으로 옮겨야 합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도 오늘 쓸 만큼은 나왔어요? 자리 오늘 양은 엄청나게 모자래요. 평소보다요? 고기가 한 150마리에서 한 200마리 잡으려고 하면 자리는 한 200~300kg 있어야 돼요. 고생한 것에 비해 아쉬운 양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자리돔잡이는 마무리합니다. 이분은 하고 방아 잡으러 갑시다. 헐떡이는 자리돔을 어창에 싣고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1시간을 더 달려야 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잠깐 짬을 내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구수한 된장국. 방어잡이가 시작되면 언제 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배 위에서 밥 먹기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그럼요. 먹어야 이러니까 참 많이 먹어야 방아 잡아요. 특별한 반찬 없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뜨끈한 된장국 한 그릇으로 온몸을 녹이고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파도가 세서 갑반 위까지 물이 들어 닥칩니다. 그렇게 거센 파도를 뚫고 도착한 방어잡이 포인트는 바로 마라도.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수심이 깊고 먹이가 풍부해 최고의 방어 서식지로 손꼽힙니다. 먼저 도착한 방어잡이 어선들로 마라도 앞바다가 벌써 북적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이거 배 없는 거죠, 이거. 고기 물 때는 배가 한 70개 이거. 요즘은 고기가 안 물어오니까 배가 없는 거지. 그런데 조업에 앞서 선원들이 고무통을 끌고 옵니다. 뭐에 쓰려는 걸까요? 고무사라에다가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넣어야 돼요. 바닥에 놓으면 바람에 다 엉켜가지고 못 쓰니까 추하고 낚시하고 매달아가지고 자리 껴서 자리도 껴가지고 이제 방아를 잡는 거예요. 이번엔 선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습니다. 방어 물면은 브리키 잡듯이 독구 시켜주는 거. 방어가 물면은 막 차갈 때는 주고 약간씩만 주고 올라올 때는 땡기고 그냥 어느 정도 차가면 또 잡아주고 잡는 거 지금 해. 외줄 낚시라 도구가 단출한데요. 낚싯줄과 바늘, 추가 전부입니다. 삶을 때는 50m, 30m. 안 물 때는 7, 80m, 100m. 물 흐름에 따라 주다 보면 100m까지 막 내려가. 배일 듯 날카로워 보이는 줄로 매듭을 묶어 채비를 합니다. 깨먹어. 방어 낚시를 하다 보면 손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말라고요? 손,
자, 방어 시작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되자 귀한 자리돔을 바다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방어를 지금 그 밑밥을 줘가지고 방어를 유인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게 계속 몇 마리씩 한 40초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줘야 돼요. 제주 전통 방어잡이 방식인데요. 밑밥으로 자리돔을 아낌없이 뿌리며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잡힌 방어를 자릿방어라고 부릅니다. 손으로 낚싯줄을 풀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맞죠? 고기 물면은 천천히 나가잖아 지금. 그죠? 그리 천천히 나가잖아. 살살 나가잖아. 고기 물면 이것이 빨라져. 고기가 빠따하고 이것이 빨라져. 당겨야죠. 그래야 고기 입에 걸리지 낚시가. 상황에 따라 낚싯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왜 힘들게 낚싯줄로 잡는 건가요? 아, 여기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물을 깔 수가 없어요. 수심이 한 70m 되니까 깊어가지고 안 되지. 방아가 그물에 걸려도 수심이 깊으니까 그물 끌려오는 시간에 방아들이 전부 다 나가버려요. 자리돔을 미끼로 쓰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는데요. 밑으로 수직 하강하며 헤엄치는 자리돔의 습성 덕분에 깊은 수심에 머무는 방어에게까지 살아있는 채로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때 왔다. 한 마리 왔어요. 드디어 첫 입질이 왔습니다. 미끼를 문 방어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어부가 힘껏 당기기 시작합니다. 리듬감 있게 낚싯줄을 당기고 놓기를 반복. 어부와 방어의 팽팽한 대결 끝에 방어가 서서히 끌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떨어져 나가거나 낚싯줄을 삼키고 죽을 수도 있어 빠르게 뜰채로 건져 올립니다. 얼마나 한 거예요, 크기가? 다 거예요. 별로 안 좋은데 큰 놈이 많이 잡히니 큰 놈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바로 어창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올라오는 녀석들도 크기가 영 성에 안 찹니다. 저러. 방아는 작을수록 돈이 안 줘요. 그거는 한 마리에 8,000원. 중방아니까. 다시 부지런히 줄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지만 좀처럼 방어 소식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럴 땐 참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방어가 안 들어와서 그런가. 작년까지 잘 잡혔는데 올해는 고기가 잘 안 잡혀. 결국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선장님.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탐지기에 점으로 되게 흥성가지고 고기들이 막 나타나니까 근데 없어. 아, 지금 하나도 없네요. 네, 하나도 없어가지고. 포인트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고기 없으면은 항상 여기 이 장소만 하는데 없으면니까 이 장소도 찾아와고 저 장소도 가는 게. 지금에는 방어가 없어. 고기가 보면은 멍청하면서도 아주 영리한 것들이요. 한창 제철이지만 올해는 유독 방어가 귀합니다. 위치를 옮겨 다시 낚시를 시작하지만 올라오는 것은 족족 빈 낚싯줄뿐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입질이 없으면 갑자기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때요?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잡히고 이러면은. 할 수가 없지 뭐. 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건데. 항시 뭐 영을 때도 있고 정을 때도 있고 바다에 거는 뭐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대신 또 많이 벌 땐 많이 벌고 하니까 그걸로 메꾸라셔. 오후 3시. 벌써 바다에 나온 지 10시간째입니다. 고기 나간 용이에요. 자, 합쳐! 다시 힘을 내 줄을 당깁니다. 뭔가 묵직한 느낌이 옵니다. 이때 서서히 방어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꽤
꽤 큰 놈인 것 같은데요. 낚싯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며 신중하게 물 위로 끌어올리는데 무사히 잡을 수 있을까요? 워낙 힘이 좋아 순식간에 줄을 끊고 도망갈 수도 있어서 지체 없이 뜰채로 건져 올립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올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요즘같이 방어가 귀한 때 오랜만에 올라온 대물입니다. 와, 진짜 크다. 엄청 큰데요? 12kg. 기분이 엄청 좋아요. 저기 한 마리 잡아서 기분이 안 좋고 여러 개 잡아야죠. 놈은 저거 한 마리가 한 23만 원 정도. 그 밑에 작은 놈은 11만 한 11만 한 5천 원 정도. 한 번 잡히기 시작하니 경쟁이라도 하듯 대방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무늬지어 회유하는 특성이 있는 방어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꽤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잡아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2에서 4kg은 중방어, 4에서 8kg까지는 대방어, 8kg 이상은 특대방어로 구분되는데요. 겨울 대방어는 산란기를 앞두고 고소한 맛이 절정에 올라 최고의 횟감으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일단 벌 때는 또 많이 벌어요. 5, 60만 원씩. 어떤 때 100만 원도 벌고 하루에 100만 원도 벌어요. 오늘 잡은 방어는 대략 20여 마리. 예전에 비해선 적지만 근래 들어선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아주 나은 편이네. 어제보다요? 예. 겨울 칼바람과 거센 파도와 싸워가며 고생하는 선원들을 위한 만찬이 준비 중입니다. 가격이 좀 덜 나가는 작은 방어로 회를 떠 허기를 달래보려고 합니다.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요. 아, 매일 드세요? 예. 우리 뭐 안 먹을 데가 없어요. 계속 먹어요. 이맘때 제주 방어는 작아도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맛있는 부위만 먹는다. 뱃살. 그거만 떠고 있어. 방어 배에서만 즐기는 먹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숭덩숭덩 썬 회에 직접 만든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서 밥 위에 올리면 근사한 방어 뱃살 초밥이 완성되는데요.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네요. 이게 초밥이라고요. 직접 잡은 방어로 만든 초밥 하나에 온종일 고생했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도 맛을 보는데요. 엄청 부드러운데요? 네. 와, 진짜 맛있어요. 이런 맛에 방어배 타는 거예요. 최고지 이런 맛에. 어느덧 벌써 저녁입니다. 예. 철자 갑시다. 아이들 가. 새벽부터 이어진 14시간의 조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예년만은 못하지만 오늘 바다가 허락한 만큼에 감사하며 작업을 끝냅니다. 웬일은 뱃사람들은 일반 직장이나 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만육시대로 퇴직하잖아. 할 일 없잖아. 경비원에 가잖아. 아파트 경비라고. 이거는 정년이 없어. 경각만 하면 70이든 80이든.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다시 못을 보러 돌아왔습니다. 항구에 들어가기 전 인근에 있는 가두리에 먼저 들리는 것이 방어배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중방어 이쪽 뒤쪽에 다 넣으면 돼요. 당일 조업한 제주 방어는 저녁에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방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정확한 무게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잡은 특대방어,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올까요? 12kg이 넘습니다. 피체 이거 빼면은 12.1kg. 엄청 큰 특방어입니다. 햇방어. 예, 8kg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12kg면 엄청 큰 겁니다. 방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하는 것이 중요해
바로 가두리에 넣어줍니다. 자, 무게 한번 떠주라. 중 하나, 대 하나. 두 개는 너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6kg이 훌쩍 넘습니다. 4kg 이상, 8kg 이하면 대방어입니다. 예, 대방어 그쪽입니다. 크기별로 분류한 뒤 각각의 가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특방어 하나랑 대방어 7개랑 중방어 6개, 그리고 히라스 중방어 6개. 지금 대방어는 오늘 입찰가로 1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특방어가 26만 원, 2배 정도 되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죽방어는 소비가 안 되니까. 잘 안 팔려요? 그거는. 그러면 그 특방어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거는 저 육지 많이 나가 육지. 택배를 서울 많이 간다고. 이거 돈이 이 사람들. 드디어 이른 새벽부터 이어진 고단했던 오늘의 여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집에 가야지. 집으로. 집에 일찍 가서 밥이나 해 먹어야지. 다른 거. 그냥 모여보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생기니까 방어가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몸이 닿을 때까지 바다에서 일할 거예요. 육상에서 못합니다. 바다에 몸이 다 배어버리니까. 그래서 바다가 좋아요. 다음 날 아침 모슬포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곳 식당들은 방어를 먹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잠깐만요. 회 나왔습니다. 겨울철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싱싱한 자연산 특대 방어회가 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전국 각지에서 제철 방어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방어 드시러 광주에서 오셨잖아요. 일부러 거기까지. 광주에서요? 예. 지금 10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방어는 클수록 맛있어요. 대방어가 잡아야지. 그래서 이런 식당을 오는 게 대방어를 잡아주죠. 자연사니까 겨울철 라면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 소고기 그 먹는 맛. 외국인도 방어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입맛에 맞을까요? There's nothing like this in America or anything like this wherever I've traveled, and I've traveled to many places. And the fish here is very fresh, and there's no fishy taste, and you could just enjoy the flavor as it melts in your mouth. 너무 맛있다. 손님들을 뒤로하고 사장님이 밖으로 나옵니다. 방어 가지러 갈까? 차 타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기 가지러 갑니다. 고기 가지러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 여기 운진항이라고요. 네. 거기 지금 고기 좀 이 저장한 장소인데 네. 그 가두리가 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판매할 방어를 보관해둔 가두리에 도착했습니다. 방어는 대부분 회로 판매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방어가 지금 몇 마리나 있으신 거예요? 아, 많이 없어요, 지금. 팔량이 엄청 부족이에요, 지금. 몇 마리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총 해봐야 한 150마리? 150마리? 예, 150마리 이거 지금 열흘도 못 팔아요. 요즘 방어가 잘 나오지도 않고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조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방어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같이. 특방어는 8kg 이상이거든요, 제주도에서는. 한데 요즘 보통 사이즈가 좋아요. 원래는 보통 12kg, 13kg 하니까 기름도 지고요. 잘 지고 엄청 맛있다고 손님들이 지금 난립니다. 매일 판매할 물량만큼만 가두리에서 꺼내 사용하는데요. 싱싱한 방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두리에서 꺼낸 방어는 수조차에 싣고 바로 식당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수조에 넣어 보관하며 당일 판매로 모두 소진. 항상 신선한 상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주문을 하면 저희들은 그때 맞춰갖고 고기 종류별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들기도 벅찬 대물 특대 방어. 이 정도 사이즈가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기라고 하네요. (10kg)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살이 단단해지고 기름기도 많고, 이 옆에 보시면 빵이 좋잖아요. 옆으로 이게 뚱뚱한 거. 아, 여기 뚱뚱한 거? 네. 길고 가는 거는 맛이 없어요. 자,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힘이 좋아 무게를 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약 10.5kg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방어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심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이 빨개져요. 그걸 끊어줘가지고 살아있는 맛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금속 줄을 척추 쪽으로 넣어 신경을 차단시키면 근육 경직이 늦춰져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방어를 매달아 피를 빼줍니다. 살이 머금고 있는 그 피까지 싹 빼줘야 담백하고 고소하죠. 피 비는 맛이 올라와요. 그럼 피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안 빼면 이렇게 피가 누를 때 피가 나와요. 아하, 이렇게 나오는 피가 냄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졌을 때 피가 같이 나와요. 거기서 비린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잡고 손님 땅에 올려야 안 혼나죠, 손님한테. 보통 30분 정도 매달아 놔야 완벽하게 피가 제거된다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잘라내고 뼈를 제거한 후 오롯이 살만 발라냅니다. 해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를 부위별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 뱃살급이고 여기 등살이거든요. 이 중간에 있다고 그래갖고 이 사이살이에요. 사이살. 예, 요게 또 맛있는 부위거든요. 특수 부위라고 해갖고 배꼽살이고. 이게 강어살이고요. 이게 이제 뱃살도 있죠. 방어는 부위마다 다른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온이 지금 아무래도 차잖아요. 차면은 얘네들이 이제 살찔라고 먹이를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 나기 위해서 이제 먹이를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죠. 방어회는 두툼하게 썰어내는데요. 그래야 씹는 맛도 좋고 진한 풍미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바삭하게 구워낸 머리 구이와 방어 내장탕도 별미라고 하네요. 푸짐한 제주 방어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등살 참기름장 찍고. 오, 난 뱃살. 맛있다. 듬뿍 찍어서. 겨울 방어는 참치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맛이 좋다고 합니다. 좀 기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소고기를 먹었을 때 살치살 먹는 느낌? 그런 느낌. 제주도 모스포 방어하면은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모르셨어요? 방어는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우리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 음식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모스포를 찾는 손님들한테 더 신선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자리한 대학 도시 파머스턴 노스. 늘 인파로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 하천에 베일에 가려진 전설 속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데요. So now we're going to feed the eels. Just meat. 도심 한복판에 장어가 사는군요. 굉장히 크다. 수족관도 동물원도 아닌 도심 속 하천에서 민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야생으로 무리지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 어려운데요. This place is the Urban Eels platform in Palmerston North. The reason that the project is here is because we're right next to a confluence and a path, right? So people have access, and also this stream is quite calm here, and so it's good for people to see the eels. It's not fast flowing, so they can hang around and you can feed them.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이곳. I think it's amazing that this little stream, very small stream, next to a very large river, has such amazing wildlife in it. This one is very big. Oh, very big. Very big. You have to be careful of your fingers, yeah? 귀엽게 생긴 얼굴에 그렇지 못한 식성. Sorry about the noises. 오로지 육고기에만 반응을 보인다는군요. 저런 그림 나오다. The Benawar were very keen to 고기를 향한 집념은 실로 전투적이기까지 합니다. do that and tell the 좋아하는 고기로 든든히 배를 채우라고 선심을 담아 한가득 건네보는 제작진. 정확하게 노리고 다가온 것 같은데요. 나 물었어. 아파. 뉴질랜드 장어들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왔다고 하는데요. 큰 개체는 길이만 무려 168cm, 무게는 16kg이 넘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장어 중에서도 등 지느러미가 더 길어 롱핀이라 불리게 된 이 녀석들은 지느러미 길이뿐만 아니라 덩치부터가 비교 불가 상대를 압도합니다. 크네 얘. 비교된다. 사실 쇼핀도 그리 작은 편은 아니지만 롱핀 앞에선 명암을 내밀기 어렵습니다. 이곳 파머스턴 노스에서 장어 생태 복원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So for iwi and the rangatana, the iwi here, it's a cultural taonga, which is a special kind of a special thing. So it's both a food source and a cultural kind of ancestor, I guess, as well. So, but to, I guess, everyone else, they don't really know much about eels. So it's trying to bring those two cultures a little bit closer together and understand that eel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ecosystem.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뉴질랜드의 거대한 민물 장어. 바로 이 대물 장어에 인생을 건 어부가 있습니다. Hi, I'm Mike Holmes and I'm in New Zealand, right beside the Waipa River. And I've been fishing here for a long time. I started in 1979. I'm 70 years old now and I'm still going at it. In this river we have really good long-finned eels and a lot of short-finned eels. So out of this river we get the best eels in the world, and they are long-finned eel, the best in the world. Nice and fat, nice and big, nice to eat. And this is my son Matthew. We haven't fished together on the Waipa, so we're going to do it together today and see what it's like fishing on this river. I'm pretty excited today going out fishing with my dad. It's not something I always get to do. Luckily the sun's shining, so hopefully we catch some fish. 장어잡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노년의 어부. 그의 일상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이곳에선 상업 면허를 가진 장어잡이 어부라고 해도 반드시 법으로 정해놓은 통발을 사용해야만 한답니다. This is float line. That's lead line on the bottom. Keeps it there. The eels swim along and along here, in there. Oh. See, small eels can get out of these little fins. So that will grade to about half a kilo. And this is smaller. That's only 32 millimeters, and that'll grade to about 300. 500g이면
한국에선 특대 사이즈인데 여기선 미련 없이 방생이군요. Come on, you come on in the back. 조업 나가기가 쉽지 않네요. Got to have a tummy rub, don't you? Got to have tummy rubs. Come on, you silly pretty. 결국 따라 나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개를 맨날 데리고 다니시는데 개가 안 따는데. It's camera shy. It's camera shy. 계절에 따라 장어들의 이동 습성에 맞춰 조업 장소를 바꾼다는 마이크 씨. So where are you going? We're going to the Waipa River, and that's about 1 hour's drive away. Especially your biggest worry is thunderstorms, because they can dump so much water so quick. 이곳은 하루에도 4계절을 경험한다고 할 만큼 기압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는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요즘은 국지성 폭우 또한 무섭게 몰아친답니다. 하지만 장어들이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때를 놓칠 순 없습니다. This area is very volcanic, so it's been affected by Lake Taupo, which is a big, it's about 50 k's long, but that's a volcanic crater. So it's quite nice water, and eels do really well in here. They grow really fast, good fat eels. 그런데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뭔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Turn this on, just push that. It's going. That's all you got to do. This is a pinger, and this sends a signal to a satellite every 10 minutes, and that tells the Ministry of Fisheries where this is.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자 보고 시스템까지 챙겨야 한답니다. Start trip. You got your map? Yeah. Push start trip. Fishing event. So push new fishing event. And then it says start lifting. And our first net's just here, so I'm going to push start lifting now. 심지어 한 번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매번 통발을 던질 때마다 새롭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데요. That's about 70. How fast is it? Oh, about 110. 110 kilometres an hour.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신주단지처럼 챙겨가는 007 가방. We're going to get our first net. Yeah. Can I push it? Cool. 드디어 조업 시작입니다. 숲과 습지에서 스며나온 탄닌 성분 탓에 갈색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강. 오늘 통발 몇 개 내릴 건지. There's 20 nets. Yes. We'll see how we go. Nets here. 먼저 어젯밤 던져둔 통발부터 끌어올려 확인을 합니다. 장어 모습이 보이는 듯한데 과연 있긴 있는 거야. 작은 장어뿐이네요. Yeah, there's beautiful condition. 한국 장어에 비하면 크지만 대물 장어는 아니네요. 동네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줘. 4마리 정도 있는데 왜 안 보여주고 그냥 드시냐고. These are quite small. 너무 작아서. Right. 물속 사정을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멋쩍은 미소만 나오네요. 과연 두 번째 조업에서는 대물 장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대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 보이는 크기입니다. 미끼는 굵은데 대물까지는 없네. 탈출을 못하고 끼어있을 정도면 잡아도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랍니다. 왜 보내주는 거예요? Can't be bothered keeping it because we're going to. I have got limited catch,
I'm only allowed 2 ton altogether. 어차피 잡을 수 있는 총 어획량은 정해져 있으니 그저 마음을 비우는 게 최선책. Nice eels, eh? 이게 몇 마리 정도 나와야지 이제 잘 나왔다 하는 거예요. No normal. Not normal, case by case. Yeah. It depends on. So Okay. sometimes 20 or 30. Yeah, might be full.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배를 타고 30여 번을 이동. 마치 밀림 같은 풍경입니다. 왠지 이번엔 예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Whoa! Whoa! There we go. Ready? 우와! 이 정도 이야! 와!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무게 같습니다. So this is New Zealand tuna.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 크기도 크기지만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괴물인데? About 6 kilos. 6 kilos. 6 kilos. Wow. Yeah, that's a big one. Ah, that's good. They're That's good. good. Good fish. This much size is a normal size for female. Yeah. 와, 이게 노멀 사이즈? Yeah, that's common. Yeah. Have you caught bigger than this? Yeah. Oh. 19 kilos. Hold your arm. Hold your arm. Okay. Good. 끌어올리는 건 둘째치고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정말 괴물 같은데요. Okay. Stand up. Stand up. Stand up. Good. Oh, yes, good. 6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닌 아들에게도 이 정도는 처음 보는 크기인데요. 몸 길이 110cm, 둘레 37cm 이상, 성인 남성 손목이 17cm 정도이니 2배가 넘는 굵기입니다. 대적할 자 없는 최상위 포식자란 말이 이제야 실감이 되는군요. Long-fin eels, they have the wrinkle on the inside. Yeah. Short-fin eels don't have that. And the head is bigger. And bigger. Because this is a migrator, it's got big eyes. The eyes are much bigger, and the head it becomes more pointed. So he'll try and twist. He'll grab onto your finger and he'll try and roll. So he'll try and roll and rip your finger off. That's pretty good. 아, 아직 힘세구나. 오케이. 사실 이 쇼핀 장어도 성체 크기인데 롱핀 곁에 있으니 새끼 같아 보이는 상황. 얼마의 세월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낸 건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롱핀 장어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어를 놓치고 말았네요. It was over the legal size. 응당해야 하는 일인 건 알고 있지만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마음이 서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통발 올리기 작업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더 큰 녀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진짜 굵기들이. 와, 굵기들이 진짜. 오늘 잡은 것 정도면 평소에 비해 어느 정도 잡힌 건지 궁금한데요. One day, you generally want to be doing better than 100 k's a day. Good day, you might do 400 or 500 kilos in a day. 그런데 애써 잡은 고기를 강에다 왜 넣는 걸까요? 아,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장어를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무더위를 못 견디는 장어들을 물속에 이렇게 보관해 둔답니다.
잠시 후 이번엔 생닭을 손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육고기 중에서도 닭들을 제일 좋아하는 와이파강의 장어들. 롱핀 장어는 시력이 나빠 눈보다는 후각을 이용해 사냥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미끼 자체를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에 하나씩. 밤이 찾아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장어들을 위해 서둘러 통발 설치를 마쳐야 하는데요. 부디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How many days? Put the next one night. Just one night. 이른 새벽부터 양망과 투망을 반복하며 열심히 일했던 하루. 드디어 오늘의 조업을 모두 끝내고 퇴근하는 길인데요. 무려 7시간 만에 밟아보는 땅입니다. It's getting a bit warm. It's where the tuna kissed me. tuna kissed me. Yeah. Gave me a nice kiss of slime on it. 나란히 누워 망중한을 즐기는 부자. 역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점심도 거르고 강행한 작업. 이제야 아버지가 직접 만든 훈제 장어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Really improved. For sure. It's like eating salmon in a way. It's very rich and very oily. How many kilos do you think we caught so far? I think we'll end up with at least 100 anyway. 100 kilos. 오늘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I mean, my best ever month, I caught 6 ton. So it's about $36,000.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제는 철수할 시간. 철수에서는 제작진이 돕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보트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멀기도 하고 줄이 약해가지고 자꾸 끊어져요, 줄이. 차가 그냥 더 아래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진흙이라서 차가 밑으로 못 내려가요. 진흙. 전날 비가 많이 온 탓에 땅이 질퍽해져 자동차가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차도 흙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바퀴가 달린 제트스키 트레일러 자체를 내려 줄에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힘을 다해 제트스키를 밀어올리는 제작진. 팽팽한 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봅니다. 다행히 자동차와 연결됐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네요. Well done. Thank you very much. 아들은 일 때문에 돌아가고 장어를 함께 먹기 위해 친한 친구 집에 도착한 마이크 씨. 과연 대물 장어의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Well, first of all, we'd hit it bonk on the head. All right? So we go dong, hit the head. 뉴질랜드에선 장어를 먹을 때 보통 훈제를 해서 먹거나 버터로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먹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냇가나 강가에서 장어를 쉽게 낚시로도 잡을 수 있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장어를 쉽게 접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We have, like as kids, my dad always took us eeling and we used to really enjoy it. And I started eating them then because like there was a lot round. And I'm now doing that with my grandkids and we're really enjoying it. Yeah, it is. It's great. Yeah. Okay. 장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피터 씨의 손자 손녀들. 입에서 군침이 도는 모양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장어. 참 맛있어 보입니다. 드디어 시식할 차례.
and I still think that butter is the best. 먹고 싶어도 식을 때까지 좀 참으렴. Nice. Yeah, that's good. It is just like flounder. Nice. I'll show you how to cook eel in Korea. 한국식 장어 요리를 선보이는 제작진. 장어 소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과연 한국식 장어 요리는 입맛에 맞을까요? 마이크 씨의 선택은 어떻게 났냐고 어떻게? Just better, Korean style or Kiwi style? Korean's good. Good. 한국식 장어 요리의 승리입니다. 참 맛있게도 드시네. I want to keep eating, and I want to stay in the business until I'm a bit old for it. And I'd like to hand over my operation to my son. So it's been a pretty challenging fish to look after, and I've had 40 years of it now. So, but yeah, hopefully we can keep it going in this country, and I think we can. We're doing really well at the moment. Stocks are better, fish are better, waterways are better, so it's looking good. 태어난 강과 호수를 떠나 또 한 번의 변신을 앞둔 장어. 그 여정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풍경을 간직한 시골 마을 페카우와타입니다. 양식이 아닌 야생 장어들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하루차를 타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싱싱하게 공수된 전국 각지의 장어들. And one day we could probably get up to about 5 tons.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조업 당시 어부들이 신고한 실시간 어획고와 공장에 입고된 매입량을 교차 검증하며 쿼터제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매일 장어가 입고되면 크기별로 분류 작업부터 진행한답니다. We are going to grade the longfin eel. Get the size small, medium, large, then put in the trough that is of the right size. So a small is between 300 and 600 gram. Medium, 600 gram, 1 kg. Large, 1 kg and up. 이어지는 작업은 장어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When we go to process it, too slippery on the eel. So we deslime it, take it off. 장어 300kg이 들어가는 커다란 텀블러 2대에 오로지 소금과 장어만 넣고 약 20분가량 꼼꼼하게 씻고 헹궈내는데요. 기계 작업에 힘을 빌리는 건 사실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손질 작업은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뼈를 바르는 것까지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We are just cutting the eels, taking off the cuts that is inside, trying to get it clean. 잔가시가 많은 장어는 전처리 작업이 유독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배를 가르는 개복선 하나도 정확하고 균일해야 최종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칼이 되게 날카로워 보이는데 다치진 않나요? I've never cut my finger, but it can happen. Yes. Yes. Very sharp. 미끄러운 대상을 다루는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하는 일이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24시간의 염지 작업까지 전처리 작업만 이틀이 소요된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일까요? Smokehouse. 61년 역사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훈제 장어. 4대의 훈연기가 부지런히 가동 중인데요. 이 장작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The flavor of manuka is stronger than any other wood, and it has more flavor in it, and that's what we're New Zealand eel is known for our smoking. We are proud of our smoking because it's always traditional with manuka. 이튿날 아침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친 깨끗한 장어들이 가지런히 오와 열을 맞춰 대기 중인데요. 순서대로 훈연기에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훈연실에선 마누카 장작을 한 번 더 잘게 쪼개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내부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붉기 치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작의 크기부터 조절해줘야 한답니다. And we will smoke that for 6 hours. 하지만 훈연기에 넣었다고 끝은 아닌데요. 내부 온도가 60에서 70도 사이에 들어오는지 장어의 빛깔은 황금빛으로 빛나는지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한답니다. 어획부터 가공까지 참으로 많은 이들의 수고가 담긴 귀한 음식이라 맛을 보는 것도 왠지 조심스러운데요. You guys can cut yourself if you want. Yeah. We don't have a sharp knife.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고운 분홍빛의 장어 속살인데요. 오. Nice.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또 비린 맛이나 이런 건 없죠? 전혀 없어. New Zealand eel, best quality guarantee. 올레순에서 유명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I'm from Mexico and I'm in this restaurant for trying the salmon. And by the way, it's my favorite food.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또 다른 생선, 연어입니다. 연어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This is 5 to 7 kilograms, and this is perfect so that we could use some part of it for soup. 작은 연어는 살이 부드럽고 그에 비해 큰 연어는 살에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프는 큰 연어를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연어의 해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Now we are making a fish pot with salmon, fish soup base, and some nice fresh vegetables. 육수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 크림을 넣어서 갈아줍니다. 그런데 무슨 육수일까요? This is the fish soup with made from halibut bone. It's more flavor from the halibut bone, and also the color is nicer. 연어 수프는 노르웨이에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연어를 오븐에서 약 15분 정도 구워줍니다. 토마토랑 파프리카 등 채소는 오븐에서 20분 정도 따로 구워냅니다. It's traditional. So when I was a kid and we had salmon at home, this was usually how my mother made it. 연어 수프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온 추억이 깃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뭐니 해도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Between 30 and 60 seconds, 2 times, and then in the oven. 그릴에만 구우면 연어가 푸석푸석해질 수 있어 오븐에서 다시 한번 구워냅니다. 연어는 이 레스토랑에서 다른 생선에 비해 3배는 더 많이 팔릴 만큼 인기 있는 식재료인데요. 맛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It was very nice. The creamy soup, it was my favorite. Also, the grilled salmon is very juicy, so I like it. Salmon we eat quite often, so I would say, for example, me, I eat it maybe twice or 3 times a week, and the salmon dish is quite often used here in Norway. 그럼 이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연어를 찾아가 볼까요? 올레슨의 한 항구에서 연어 양식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Now we're going to Vinsnes, one of our salmon locations where we farm salmon, to work there. 그런데 양식장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The farm is out in the sea, so it's impossible to drive there. You have to take a boat there. It will take about 20 minutes to go there. 연어 양식장은 대부분 도시에서 떨어진 피오로 해안에 있는데요. 가는 길에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Yeah, that's why we say we have the best quality product in the world, because we farm it in the most beautiful place in the world. Because you get so much fresh water from the mountains, and you get a wave of fresh water from the sea, and together it makes perfect conditions. 10분 정도를 더 달려 연어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연어 양식장의 관리 사무실입니다. Yeah, make sure the fish is okay, it looks happy. Do samples, environmental samples, this kind of things. 오늘 작업 시작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We're going to go out to the ring. The biggest challenge is, I think. 물 위에 나란히 두 줄로 떠 있는 동그란 원 모양의 가두리가 모두 연어 양식장입니다. 직경 40m, 둘레는 130m에 달하는 대형 원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take the net out and put it in the ring to catch the fish, because we need to get the fish so we can welfare score. It's much easier to collect the fish in this net. It's impossible to dip it out with like this hand hove here. 작업자가 그물을 가두리 안으로 넣어 연어를 잡을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물이 넓게 잘 펴졌습니다. 100,000 ecological acts, so we can have too many fish here. That's limitations for amount of fish you can have in ecological cage.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물속으로 뭔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뭘 던지는 걸까요? This is fish food. About 50% is oil, and the rest is either fish meal or soya. 연어를 먹이로 유인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작업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연어가 펄떡이는 것을 보니 다행히 잘 포획된 것 같은데요. 손으로 잡긴 힘들기 때문에 뜰채를 이용해 연어를 조심스럽게 밖으로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연어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후엔 바로 준비해 놓은 통 속에 넣습니다. Just waiting for the scoring for the fish. First impression, the scales, and the fin quality. 연어를 안전하게 기절시킨 후에 각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연어의 건강 상태를 기록화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First impression one, first check weight and length. Later I look at the general shape of the fish. If it's not deformed, if it's not too thin, then I look how many scales are missing, and depends on it, I score it from 0 to 3. 검사를 마친 후 깨어난 연어는 파이프를 통해 안전하게 가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작업자가 가두리에 서서 파이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싹싹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저것은 뭘까요? That goes directly to the float, and that's where the feed comes out. The feed goes through here and goes through that spreader, and it starts to spin. This is all controlled from Stranda, which we have our pouring center. 이곳이 바로 스트란다 지역에 있는 연어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안이 온통 모니터로 가득합니다. This control center is connected to all the locations in the fjord, and from here we have full control over the feeding process, and everything that's connected to feeding is done by us from here. 이곳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가두리 안에 있는 연어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Right here on the screen you can see the feed falling down through the waters and the fish swimming by without eating it. And that's an indication that the fish might not have a great appetite right now, and it's an indication that we should turn off the feeding to reduce waste and reduce the cost. 이런 시스템 덕분에 최상급 연어가 나옵니다. 이번엔 연어가 가공되는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생관리. 손은 물론 신발까지 꼼꼼히 소독한 후에야 생산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Here is boxes with head-on gutted fish that we are going to process into fillets and portions. 활어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르웨이는 손질된 생선이 주를 이룹니다. So it has been slaughtered in another facility before we get it. So killed and slaughtered and removed the intestines, and then just packed in ice, and then we get it for further processing. 가공 공장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연어의 절단 작업입니다. Here the fish comes in with the head on, and then this is the head cutter. So this machine cuts off the head. So here comes without the head. 다음 공정에서는 작업자가 머리를 제거한 연어를 세워서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Goes to the fillet machine, which cuts the fish in two, so we get our two fillets. And then it's going to a trimming machine that cuts off bellies and the back. And then we have bone removal and skinning, like take off the skin. 순살 형태인 필릿을 만들면서 사용되지 않는 머리와 껍질은 정리돼서 배출됩니다. This we make human grade oil, like capsules, like omega-3. We make calcium, a lot of very good products that we can use for humans. 머리 부위는 오메가3를, 뼈는 칼슘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야,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It's almost nothing. It's just the small pieces maybe falling on the floor that going into the ensilage and biogas. 다음 공정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연어 살 위에서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The machine is sucking out the bones from the fillet with vacuum. 그야말로 가시와의 한판 승부가 따로 없는데요. 1차 기계로 제거를 한 뒤 사람이 다시 남은 가시를 확실하게 뽑아냅니다. Here is a really nice Norwegian salmon. When I took up a fillet, I noticed it was really like firm in the meat. The color was very good, and also a nice separation with the fat lines. 이번에 이동한 곳에서는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This is the last stage for trimming and everything, and then it goes into the portion cutter, as you saw. 연어는 고등어와 달리 크기가 큰 생선이라 조각 형태로 잘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각으로 가공하면 가정에서 요리할 때도 편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연어의 무게를 확인하는 작업자. 그런데 200g으로 조각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We have a lot of
customers with different demands, so we can have 100 grams portions, 200, 250, and we always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supplying the correct product that the customer is demanding. 무게 확인이 끝난 연어를 들고 가는 아나 씨. 아직 확인할 것이 또 남았다고 하는데요. 뭘 확인하는 걸까요? Checking the temperature of the fish. Perfect temperature for fresh fish is below 2 degrees Celsius, between 0 and 2 degrees Celsius. 이번엔 긴 자같이 생긴 것을 들고 뭔가를 비교하는데요. We have the salmofan, which is showing the color of the fish. So we have, like, in this specification for this product, we want to have minimum 23, and when we're controlling, we're checking that we are in compliance with the spec. 연어의 색깔은 품질의 핵심 지표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랍니다. For a normal person, they wouldn't see the difference right away, but we that have been working in the salmon industry for a long time, we see it immediately. So if the fish is not good enough in color, it will be sorted out for the main product. 이렇게 철저한 품질 관리가 끝난 연어 필릿이 또 다른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So this is the final stage of the packaging, and we want to keep that as safe as possible because this is also going with the airline, so it has to be flight secured, so it's not allowed for anyone to go in.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아나 씨가 서둘러 공장을 나섭니다. My husband and me and my family, we only have one car. And also it's much better for the environment to bike, and it's also faster because then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traffic. 또 출퇴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나와 엄마를 반깁니다. My youngest son, he's 3 years old. And then Jörn. Hello. This is Jörn, he is 8. And this is his friend Sigurd. Hello. Hello, this is my husband. Oh, yeah. Hello. Hello. Preparing the barbecue. Barbecue? Yeah. Because we will have salmon for dinner. Our favorite. Yes. 귀여운 새 아이와 함께 요리를 시작합니다. Planning to make some salmon, maybe grill it if we get the barbecue coal. And then I was thinking potatoes in the oven and some salad. Mamma, jag vill åka. Sätter den där. Kan jag smaka? Ja, du kan smaka på den. 아나 씨가 연어를 썰자마자 막내 아들이 바로 먹기 시작합니다. So this fish is so fresh that if we eat it today, then it's completely safe to eat. 사실 비밀이 있는데요. 먹성 좋은 막내 아들은 연회 말고도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하네요.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망고, 아보카도 등 연어와 함께 먹을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싱싱한 연어도 썰어서 샐러드 위에 올릴 생각입니다. 스테이크용 연어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준 후 바로 그릴에서 구워냅니다. I think I will try to flip it after 2 minutes. 연어 스테이크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연어가 신선해서 특별한 양념을 하지 않아도 맛이 훌륭하다고 하네요. 모두 출출할 시간,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nice to eat salmon together with my family, especially because it comes from my workplace, and I'm really proud of it. So
spiser också. 아나 씨네 가족은 일주일에 3번은 연어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네요. 가족 모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나눕니다. I was really good. It went well, even though the grill was a bit too warm. But it's so tender and fresh, so yeah, I'm satisfied. Salmon means a lot to me because it gave me the opportunity to live here in Ålesund and work with a lot of experienced people in the industry. And I have very inspiring work with colleagues all over the world. So that is the reason why I will continue working with salmon.